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영상은 메타버스 세상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한 2010-58이 강주라고 합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의 새로운 길인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를 진행할지 목차를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정의와 유형별 정의를 준비를 했고요. 그 후에 이 유형별 정의 알게 된 거를 이용해서 메타버스가 어디에 이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분야에 맞게 사용되는 메타버스들의 이용 사례들을 보고,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본 것들을 생각해서 제가 메타버스를 이용한다면 어떻게 사용을 할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메타버스 하면 딱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뒤에 버스가 붙어서 뭔가 교통수단 같은 느낌도 들지만 메타버스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예요. 우선 메타는 초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유니버스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우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합성어로 번역을 해보자면 이제 초월하는 세계, 초월 우주라는 직역을 하자면 초월 우주라는 뜻이지만 이제 쓰이는 뜻은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디지털 가상 세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현실과는 이제 다른 그런 디지털 세계를 말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말이 나오게 된 유래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까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소설에서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소설은 이제 닐 스티븐 작가님의 소설인 스노클시에서 처음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들이 가상의 신체를 빌려서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세계에 진입을 하고 메타버스에 확산하는 마약 스노클시가 현실 세계에서 메타버스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신체를 빌린 사람의 뇌를 망가뜨린다는 내용의 그런 소설이고 여기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제 메타버스에는 유형이 4가지가 있어요.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증강현실, 그리고 라이프 로깅, 그리고 거울 세계, 가상 세계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증강현실은 이제 현실 공간에 가상의 2D와 3D의 물체가 겹쳐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말하는데요.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A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AR 한 번씩은 다들 보셨죠? 이렇게 이런 안경을 쓰고 이런 어떤 기계를 쓰고서는 보면은 현실의 가상 세계가 3D로 입혀져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라이프 로깅인데 라이프 로깅은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 저장해서 전송하는 기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런 유형인데요. 이것도 대부분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SNS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라이브 로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거울 세계인데요. 거울 세계는
마냥 디지털 세계는 아니고 이제 현실 세계를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되 정보가 확장된 가상 세계를 의미를 해요. 이거는 이제 지도들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현실 세계에 있는 사실적인 사실들이죠, 지도는. 근데 이제 그거를 확장되게, 넓게 자신이 보고 있지 않은 지역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울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상세계인데요. 가상세계는 생각보다 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이제 대부분 게임에 적용되는 것들이 가상세계라고 볼 수 있고요.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가상세계를 의미하고, 이제 가상세계에서는 아바타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고, 이 아바타를 이용해서 사회의 문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을 가상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총 4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 다음에서는 하나하나 이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에 맞는 예시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증강현실인데요. 증강현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R을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로 가지고 온 것은 포켓몬고인데요. 다들 포켓몬고는 한 번씩 보셨죠? 2017년도에 나와서 굉장히 유행을 탔던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이제 포켓몬스터라는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본인이 직접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된 게임인데, 이제 이게 색다른 이유는 게임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증강현실에서 나타나는 포켓몬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켓몬을 잡으려면 이 게임 로드맵에 표시된 장소로 이동을 해야지만 포켓몬이 출현을 해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메타버스를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이고요. 다음은 라이프로깅인데요. 제가 SNS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로 싸이월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왜 싸이월드냐? 왜냐면 이제 가장 오래된 SNS로 생각을 했고, 대한민국 SNS 인터넷 문화 이거를 이제 좀 확장시켜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싸이월드가 최근에도 복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싸이월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웹상에서 사람들이랑 소통이 가능한 SNS고, 아바타를 만들어서 블로그를 꾸밀 수도 있고, 또는 안에서 거래도 가능하고요. 그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라이프 로깅은 SNS 말고도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사용하는 나이키 운동 측정 앱 같은 것도 라이프 로깅에 해당되는 라이프 로깅을 이용한 거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거울 세계인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 거울 세계를 많이 이거를 많이 이용하셨을 거라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편의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게 길 찾으실 때 지도를 이용하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솔직히 지도상으로는 길을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끔씩 거리뷰를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메타버스 거울 세계를 이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길들이 보이니까 조금 더 찾기 쉽고, 길치인 친구들도 좀 수월하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앱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 거리뷰 말고도 구글에 있는 구글 어스 같은
프로그램들이 거울 세계를 이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가상세계인데요. 가상세계는 예시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제페토를 들고 와봤어요. 제페토를 말씀드리기 전에 찾은 것들을 말씀드리면 동물의 숲, 이번에 많이 흥했던 동물의 숲도 가상세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신 마인크래프트나 아니면 심즈 게임 아니면 로블록스 같은 것들이 가상세계를 이용한 사례라고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제페토라는 걸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페토는 네이버에서 만든 앱이고 이제 AR 아바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메타버스 플랫폼이에요. 애초에 이 제페토가 출시가 될 때도 이름이 자칭 메타버스 플랫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보이시는 것처럼 자신의 아바타를 본인이 직접 만들 수 있어요. 3D로 되어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상이랑 신체, 생김새 모두 본인의 개성 그리고 입맛에 맞게 편집을 할 수 있고 커스텀이 가능하고 커스텀이 완료된 아바타를 이용해서 제페토 월드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페토 월드에 들어가면 본인과 같은 아바타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이 친구들과 같이 소통하고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런 앱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둘러보다 보니까 이거 제페토를 이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찍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모션 캡처나 아니면 이제 VR 이거를 이용을 해서 아이돌들 신곡 안무를 영상을 찍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메타버스가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제가 한번 직접 사용해보면 어떤 쪽으로 사용을 해볼까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메타버스를 이용한다면 저는 유튜버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예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저의 얼굴이 노출되고 사생활들이 노출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다 보면 저만 노출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돼서 유튜브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버추얼 유튜버라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유튜브 촬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시를 2가지 한번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예요. 이분은 이 빨간색 악마라는 아바타를 하나 만드셔서 영상을 제작하시는데요. 영어를 주로 알려주시고 이 아바타를 이용해서 실시간 방송도 하시고 소통도 하시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거는 버추얼 아티스트예요. 아포키라는 버추얼 아티스트인데 아티스트 하시면 무대 위에 올라가는 아이돌들을 저는 주로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를 넘기다가 처음으로 발견을 했어요. 버추얼 버추얼 아티스트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자신의 아바타를 하나 만들어서 노래도 하시고 작사 작곡도 하시고 방송도
키고 유튜브 영상도 제작하시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음악 방송에도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나니까 그러면 나도 유튜브에 버추얼 유튜버로서 활동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활동을 하게 된다면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저의 전공인 치기공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제하는 것들을 올려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해주는 영상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저는 처음에 메타버스가 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과는 좀 나랑 거리가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제가 지금 당장 사용하고 있는 앱들이 대부분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그런 앱들이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SNS도 그렇고 제가 하는 게임들도 그렇고 생각보다 많은 곳에 적용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개개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거 찾아보면서 이제 치기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로도 뭔가 새로운 길이 생긴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